이 종목들은 왜 이슈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 웅진쿠웨이 현재 흐름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넷마블의 품으로 웅진쿠웨이가 완전히 인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소식과 함께 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앞으로 기대가 크죠. 과연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내줘야 할 텐데요. 일단 넷마블 2% 넘는 상승이고요. 웅진코웨이보다도 웅진이나 웅진 싱크빅 같은 관계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오늘 장입니다. 네이버도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던데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줄여놨네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그렇고 각종 파이낸셜 사업도 그렇고 네이버의 2020년은 밝다라는 전망 속에 18만 7천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볼게요. 내년에 진짜 이 관련주들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짙어지는 가운데서 LNF가 5%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바이오주,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들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연일 보게 되네요. 호텔신라 내년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4% 가까운 상승 기록하면서 9만 원대 위로 올라섰거든요. 이 역시 대응 전략 챙겨볼 거고요. 바이오주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은 좀 쉬어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요. HLB, ABL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등등의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속에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어떤 시각 유지할까요? 사실 오늘 시장 상당히 좋고요. 그동안에 좀 강세였던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좀 약세이고 전반적으로 중대형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가장 큰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시장이 좋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가지고 이미 12월 초부터 해서 중순까지 양도세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양도세 물량이 정리되고 난 이후부터 배당락부터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을 올리려면은 IT랑 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장세가 1월 달까지 갈 것인데 그중에서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그런 크나큰 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관심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도 바이오 종목을 이제 좋아요, 그다음에 네. 탑픽을 했는데 어느 종목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여러 개 사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에서 딱 어느 종목이 치고 갈까라기보다는 시속 게임에서 오르고 내리고보다는 오르고 어느 정도 지수가 고점을 좀 만든 순간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다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JP모건 참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좀 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세요. 다시 한번 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짚어본다면은 ABL 바이오가 이제 그 셔틀 기술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추 관련을 글로벌 제약과에 대한 그 협의가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신약물질 기술 이전에 관한 논의들이 글로벌 파머라가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 그다음에 바이오 솔루션, 앞타바이오, 펩트론, 나이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JP모건 관련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인데 이미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약 한 2주 정도 남아 있어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종시마다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도 크나큰 조정은 없고 오히려 고점을 더 높이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바이오주들은요. 종목별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인 것 같은데요. 이벤트가 있는 그때까지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오늘도 투자의견은 좋아요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볼게요. 전기차 한동안은 죽은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데 의미 있는 상승일까요?
의미 있는 상승이 바이오처럼 2차 전지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나온 것 같아요. 종목들마다 이제는 좀 바닥을 뚫고서 올라가려는 단지 그 자율적 반등이 아니라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임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2020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 대량 생산을 더욱더 빠르게 좀 가속화되는 기사들이 종일 매일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던 모멘텀들이 이제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센티도 ESS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그런 수출 활로가 본격적으로 좀 펼쳐졌다는 그런 그 키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좀 매매를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뭐 상당히 많죠. 뭐 에코프로, BM, LNF, 다양하게 뭐 SKC,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대표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들이 SKC를 제외하고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SKC가 이제 전고점을 뚫어야지만 새롭게 2차 전지도 활로를 찾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C가 지금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또 올라요. 그렇죠. 2차 전지도 크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단지 속도적인 측면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의 그런 모멘텀이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앞서서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나아가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의 상승세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요. 가능성은 좋아요.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남겨놓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는 면세점 매출입니다. 면세점 매출 11월 달에 2조 2천억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기사와 함께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오고 있어요. 9만 원. 9만 원이 사실 9만 원을 돌파한 기간이 올 상반기 4월, 5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의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아무래도 그 호텔신라라고 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그 면세점의 노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체 관광객이 아닌 상황에서도 개별 그런 그 면세점 매출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아요. 투자액은 주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 뭐 4%의 상승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는데 조정 시마다 강한 매수 전략 호텔신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차장님도 네. 보는 종목마다 다 좋다는 말씀을 네. 많이 주세요. 이 중에서 탑은?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을 때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큰 탑이 되고요. JP모건 관련 헬스케어 종목들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풀어봤네요.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0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마지막답게 거래도 한산했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하게 좀 다른 일중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만 살펴봐도 코스피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는 이 사자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시초가 대비해서도 탄력을 많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오늘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초가 대비해서도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결국은 2,200선을 터치를 하지 못하고 좀 안타깝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0.3%의 조정입니다. 2,197.69포인트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이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1.3%의 상승입니다. 669.8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급격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0.4%까지 내려가는 모습, 1,156원까지 좀 강하게 밀리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도 1% 가까운 상승, 항생도 0.5% 가까운 상승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저번 거래를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네요. 조금 전 0.7%의 낙폭을 보이면서 23,656엔대에서 일본이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하게 1%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200선을 돌파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하게 좀 조정권에 들어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1%대 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에서는 특징적인 게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란하게 신고가를 경신해 줬다는 점이고요.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신한지주 금융주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시총 10위 위에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중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3시 부근 들어서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면서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아쉽게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모비스는 1.5%까지 좀 하락세를 키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그동안 이 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익 실현 매물 좀 강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1.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시총 상위주들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헬스케어도 조정을 강하게 받고요. 2% 정도 조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투심이 개선되고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앞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 기업들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로 조금 더 매기가 강하게 올라붙은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 들어볼 수가 있겠죠. HLB가 7.3%의 급등이고요. 헬릭스미스도 5% 가까운 급등을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HLB가 한 3주 만에 11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G 통신 장비들은 좀 강하게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KMW도 부진합니다. 1%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51,100원까지 조금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그리고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컨텐츠 놀자주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조금 조정권에서 18만 5,2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룹주 내에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웅진 그리고 한진 그룹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분을 기록하거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웅진 그룹주들 한번 종가 특징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웅진 코웨이 그리고 웅진 싱크비, 웅진주 보시면 강하게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웅진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오늘 장중 계속해서 좀 상한가 위주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두 다 좀 응봉권의 플레이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특징적인 게 넷마블은 그래도 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2.4%까지 조금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웅진 코웨이, 웅진 싱크비, 웅진은 모두 음봉권의 플레이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잘 갔던 섹터가 바로 미래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도 한번 역시 종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딱히 큰 뉴스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저가 메리트 그리고 순환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증권사들이 2020년 전기차 관련주들 잘 갈 것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좀 상승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초강세고요. 2.2%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워낙 많이 빠져있던 코스모 그룹주들도 잘 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4.5% 강세, 8,9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수소차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아무래도 2020년 정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JNK2가 대장 역할을 해줍니다. 6% 가까운 급등이고요. SPL셀 4% 상승하면서 17,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분위기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들어가 보시죠. 한 거래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은 3,284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과 기관 나란하게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 홀로 800억 원 가까이 차익 시전 매매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화요일, 수요일 휴장이 들어가고요. 2020년 1월 2일에 다시 첫 거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